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캠퍼 투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이 지방의 저는 공인중개사 입장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볼 텐데요. 지금 대한민국 금리가 7월 13일 기준으로 2.25% 기준금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출금리로 신규를 할 때는 거의 4%대가 시작이 됩니다. 요즘에는 뭐 보금자리 주택도 뭐 대출도 4%대라고 얼마 전에 저희 손님분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어쨌든 자 4%가 기준이 되는 주택담보대출이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가 또 고려해야 될 게 2022년 7월부터는 DSR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즉 소득 대비 대출을 규제하는 거죠. 소득이 많지 않으면은 집이 아무리 저렴해도 그 소득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으면은 대출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집값의 70%, 60%, 많게는 80% 해서 뭐 대출을 해주게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방 말고 수도권을 본다면은 금리 인상이 왜 부동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뭐 전문가들은 상반기에는 아마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많이들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 근거는 집값이 너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한 5년 동안 수도권 좀 괜찮은 지역들이 거의 한 2배 이상 올랐죠. 3배 오른 적도 있고 뭐 더 이상 오른 적도 있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한 3억 하던 집이 지금은 한 8억 정도 했다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한 2억 정도 대출했을 때 그때 금리가 이제 뭐 한 3%에서 5% 올랐다 생각해 볼게요. 예. 그 2억 대출했을 때 3%면은 2, 3은 6,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이자만 생각했을 때 납부를 합니다. 이자만 했을 때 50만 원이면은 뭐 지금 현재 뭐 물가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납부가 가능한 금액이죠. 그리고 뭐 5% 됐다 칠게요. 그러면 2억에서 5% 5, 예, 250 해가지고 예, 그래도 한 80만 원 정도 대출 이자가 나가네요. 50만 원에서 80만 원, 자, 한 30만 원 대출 이자가 늘어납니다. 그것도 약간 조금 우리 뭐 좀 아껴 쓰면은 뭐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순간은 이제 8억이 된 집입니다. 8억이 된 집이면은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70% 대출했다 치고 7, 8, 56에 그러니까 5억 대출 잡을게요. 5억 대출 잡았을 때 3%면은 5, 35, 1,500만 원이죠. 그러면 한 달에 한 125만 원 정도의 이자만 대출하겠죠. 내겠죠. 125만 원에 내다가 갑자기 5%로 올랐습니다. 2% 올랐으니까요. 그러면은 5, 25, 2,500이니까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됩니다. 125만 원과 200만 원 이상의 이자는 확연히 느낌이 틀립니다. 200만 원이라면 거의 최저임금 한 달 급여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소득이 많은 분들이라면 관계없겠죠. 하지만 그리고 최근에는 또 거의 뭐 지금 거치가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원금하고 같이 납부를 해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자만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은 원금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억에 대해서 5%가 돼버리면은 200만 원이 아니라 한 250, 뭐 300만 원 한 달에 매월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부 맞벌을 해서 연봉이 뭐 어느 정도 우리 한 뭐 부부 합산해서 한 실수령이 다 빼고 한 650, 700이 되었다 치더라도 한 2, 300은 그냥 없어진 돈이죠. 제가 만질 수 없는 돈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일부 원금은 어쨌든 상환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뭐 어쨌든 자산의 저축이라고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 부담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버는 사람보다 못 버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주택 사기가 심리가 좀 쉬운 시기가 아니죠. 물론 금리가 인상이 안 됐다면은 이것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집값에 대한 그 사람들의 욕망, 예, 그 옛날에 보면 무리 짓는 습성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계속 집을 샀기 때문에 나도 안 사면 안 되겠다는 그런 심리 때문에 살 수 있겠지만, 이제는 살 수조차가 없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DSR 대출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기가 힘들지 않나. 참고로 DSR 규제는 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국제 협약입니다. 2008년도에 리만 사태로 시작된 미국의 금융위기 때 세계 뭐 기관들이 협의를 했죠. 어쨌든 세무적으로 이제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지침이죠, 사실은.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DSR 대출 규제를 사실은 2021년에 적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미루고 미뤘죠. 그 미룬 거는 아마 정치적인 내용이 있었겠죠. 그게 아니라면은 그때 이미 빨리 적용을 했었더라면 집값이 너무 폭등해서 사실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은 이제 팔기가, 왜냐면 내가 집 산 금액이 아니라 최고가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의 심리가 내가 산 집을 샀던 가격보다는 올랐던 최고 가격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심리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등한 시기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더 오르기가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있을 텐데, 물론 뭐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오르겠죠. 그런 시간에 따라서 그거는 시간의 기회비용과 투자 관점으로 또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건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DSR 대출 규제를 좀 더 빨리 했었으면 차라리 이런 제가 걱정하는 거는 2021년에 2030 세대 지금 연끌했던 분들입니다. 연끌해서 대출했던 분들은 이제 제가 말한 금리 인상에 따른 조정이 어느 정도,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공급과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 수요층이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공급도 없지만 수요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없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물론 현금 부자들은 사겠죠. 하지만 가처분 소득, 즉 내 월급은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반대로 떨어졌죠. 월급이 만약에 5% 올랐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마이너스인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물가 지수 보시면은 다 한 달에 6%, 7%, 미국도 얼마 전에 한 달에 9% 올랐습니다. 그럼 결론은 내 월급이 10% 안 올랐다면은 가처분 소득은 상대적으로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집값은 더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데, 작년에도 집을 안 사신 분들이 올해는 더 못 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가 대출 규제까지 들어오고, 그렇죠. DSR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이게 한 번에 나타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LTV를 풀어주고 집을 사라 뭐 신호를 넣었지만, 그 신호를 넣어준 거는 어느 정도 보면은 집값을 뭐 안정시키기 위함이었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집은 어쨌든 상황은 뭐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집값이 오를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서울은 아직도 집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뭐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이 없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가고 싶어하고 좋은 지역 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 지역에서 1등 지역, 마찬가지로 지방에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대구에서 조정지역 해제하고 막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제 블로그 앞에 유튜브나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론은 그 대장 지역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장 지역인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는 풀어주지 않은 이유는 풀어줬다가 또 나머지 지역 말고 여기로 또 몰려들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이죠. 대구 조정지역이 또 빠졌다가 다시 또 그 수요가 몰리면은 어느 정도 침체기를 벗어나면 더 급등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집값은 오르기가 힘들지 않나 하는 현재 상황을 제 공인중개사 현장에 있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집 갖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제 경험상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